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학원 제40강 17번 배와 수레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앞전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뱃머리에 사람이 칼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앞전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그칠지의 배주와 칼도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그칠지가 획줄임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왼쪽 아래 배주가 글자의 변에 쓰여서 달월 모양으로 변형한 것을 결합하고, 그 오른쪽 아래 칼도방을 결합하여 앞전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앞전은 사람이 멈추어 배 안에 있을 때에 배가 항해하여 나아가는 쪽이 앞쪽이며, 사람이 손으로 칼을 붙잡을 때에 몸 앞에 내세워 붙잡는 것이 공통되는 것을 나타내어 1. 앞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전후가 있고, 시간적으로 앞선 2. 먼저 또는 이전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전례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앞전, 먼저 전, 이전 전입니다. 다음은 수레그 수레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현대 우리가 사용하는 승용차의 그림이 있습니다. 수레그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수레의 몸틀과 그리고 바퀴를 상징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도 이 수레 몸틀의 상형자에 수레 바퀴의 상형자를 결합하여 수레그 수레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수레그 수레차는 수레의 몸틀과 수레에 달린 바퀴의 상형자로 1. 수레라는 뜻이며 보기로 자전거나 자동차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수레그 수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수레그 수레차는 수레그로 사용하는 이 부분에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어느 때에 수레그로 읽을 것인가, 또 수레차로 읽을 것인가, 이 한자어를 잘 공부하면서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앞전은 오른점 찍고 빗침점 찍고 가로군 이 부분은 그칠지가 변형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달월은 배주가 글자의 변으로 부분 글자로 쓰일 때 변형한 부분입니다. 또 이 부분은 칼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멈추어서 배 안에 서 있어도 배가 나아가는 방향이 앞쪽이고, 또 칼을 우리가 붙잡고 있을 때 그 몸 앞에 내세운다는 뜻에서 공통점이 앞전이기 때문에 앞전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레거는 수레의 몸틀과 바퀴를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가로로 쓴 다음에 내리그맥을 제일 나중에 씁니다. 그래서 가운데 바전자 모양은 수레바퀴의 상형자이고 나머지는 몸틀의 상형자입니다. 그래서 수레그 수레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사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현대 우리나라의 군인의 그림이 있습니다. 군사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쌀포 안에 수레차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이 쌀포가 변형한 모양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아래 전차의 뜻을 나타내는 수레차 수레거를 결합하여 군사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군사군은 병사들이 주위를 빙 둘러싸고 진군하는 전차의 모습을 나타내어 전차를 에워싼 사람들이 군사라는 뜻이며 보기로 군인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군사군입니다. 다음은 운전할 운, 불일 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말에 전차를 매달고 전차를 몰고 가는 그림이 있습니다. 운전할 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걸어갈 차에 군사군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이 군사군에 몰고 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걸어갈 차를 받침으로 결합하여 운전할 운, 불일 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운전할 운은 병사들이 전차를 몰고 가는 것처럼 이를 운전한다, 또 부린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운전이 있고, 차를 운전하여 이 나른다, 또 옮긴다는 뜻이며 보기로 운반이 있고, 차를 운전하여 길을 가는 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비유하여 3. 운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운명이 있습니다. 운과 음은 운전할 운, 불일 운,
날을 운, 옮길 운, 운수 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군사군은 여기에 덮을벽 모양은 쌀포가 변형한 모양입니다. 그 근거는 소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전차를 비행 둘러 에워싸고 진군하는 것을 나타내어 그 전차를 에워싼 사람들이 바로 군인이라는 뜻에서 군사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전할 운입니다. 운전할 운은 군사들이 전차를 몰고 가는 것처럼 운전한다 또는 부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군사군에 걸어갈 착을 결합해서 걸어갈 착은 전차를 몰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운 또는 운반할 운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잇따을련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옛날의 전차가 잇따라서 나아가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잇따을련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걸어갈 착에 수레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수레거에 달려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결합하여 잇따을련, 이을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잇따을련은 많은 수레가 잇따라 달려가는 것을 나타내어 잇따는다 또 잇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연결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잇따을련, 이을련입니다. 다음은 곧 즉 이제 즉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밥상 앞에 앉아서 막 밥을 먹으려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곧 즉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밥 고소할 흡변에 무릎마디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대로 밥 고소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무릎마디절을 결합하여 곧즉 이제즉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곧즉은 밥 냄새가 고소하게 풍기는 밥상 앞에 무릎을 구부리고 다가 앉았으니 곧 밥을 먹기 시작할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곧 또는 이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즉시가 있고 밥을 먹으려고 밥상 앞에 나아간다는 뜻이며 보기로 즉위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곧 즉 이제 즉 나아갈 즉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잇따을련은 수레거에 걸어갈 착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레거는 전차를 나타냅니다. 전차가 줄을 지어서 잇따라서 달려가는 것을 나타내어서 잇따을련 또는 이을련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곧즉입니다. 곧즉은 밥 고소할 흡에 무릎마디절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밥 냄새가 고소하게 나는 그 밥상 밑에 사람들이 다가 앉았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마디절 다가 앉았으니 곧 밥을 먹을 것이라는 뜻에서 곧즉 또 나아갈 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마디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대나무 마디의 그림이 있습니다. 마디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대나무죽 머리 밑에 곧즉 나아갈 즉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대나무죽 머리를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나아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곧즉을 결합하여 마디절 절개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마디절은 대나무가 자라나 쭉쭉 뻗어 나아간 마디라는 뜻이며 보기로 관절이 있고 대나무 마디처럼 곧은 마음이 이 절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절개가 있고 절개를 지키듯이 일상생활에서 지키는 예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예절이 있고 물건을 소비하는 절도를 지켜 전략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전략이 있고 기후를 대나무 마디처럼 구분한 절기 또는 경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계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마디절, 절개절, 예절절, 전략할절, 절기절, 경절절입니다. 다음은 이미기, 진즉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불룩 나온 그림과 그리고 이미 먹어서 그릇을 비워둔 여러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미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밥 고소할 흡에 목에 차게 먹을 기 없을 물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밥 고소할 흡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목에 차게 먹을 기 없을 물을 결합하여 이미기 진즉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이미기는 고소한 냄새가 나는 밥을 많이 먹고 또 먹어
목에 차오를 만큼 이미 배가 부른 상태라는 뜻을 나타내어 1. 이미 또 진즉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기성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이미기 진즉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마디절은 대나무죽에 나아갈 적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죽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나아간다는 뜻을 나타내는 고적인데 대나무의 마디가 쭉쭉 뻗어나가는 것을 나타내어서 그 대나무의 마디라는 뜻에서 마디절입니다. 다음은 이미기입니다. 이미기는 밥 고소할 변에 목에 차게 먹을 기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목에 차 오르도록 이미 많이 먹었다는 뜻에서 이미기 또 진즉기의 뜻이 되었습니다. 훈과 음은 이미기입니다. 다음은 밥식 먹일사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아 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밥식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모을집 밑에 밥 고소할 흡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모을집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밥 고소할 흡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밥식 먹일사의 글자 모양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점을 하나 생략하였습니다. 자원은 밥식 먹일사는 알곡이 모인 쌀이나 보리 따위를 솥에 넣고 지은 밥에서 고소한 밥 냄새가 난다는 뜻을 나타내어 1. 밥, 또 음식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식비가 있고 밥을 먹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음식이 있고 밥을 먹인다 또 기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소사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밥식, 음식식, 먹을식, 먹일사, 기를사입니다. 여기서 3번 먹일사, 기를사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식이 사로 읽고 또 적는다는 것을 잘 알고 구별해야 됩니다. 다음은 밥반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밥상에 밥을 차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밥반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밥식 변에 반대로 반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밥식을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왼쪽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뒤집을 반의 뜻을 나타내는 반대로 반을 결합하여 밥반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밥반은 밥을 입에 넣고 혀로 이리저리 뒤집으며 씹어 먹는 것이 밥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반점이 있고 짐승에게 먹이를 먹인다 또 먹여 기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반우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밥반, 먹일반, 기를반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밥식은 모을집에 밥 고소할 흡을 결합했는데 여기에서 한 획을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밥 고소할 흡이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여 밥식 먹일사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밥반입니다. 밥반은 밥식을 글자의 변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뒤집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반대로 반을 결합하였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밥을 입에 넣고 혀로 밥을 이리저리 뒤집어 가면서 씹어서 먹는 것이 밥이라는 뜻에서 밥반입니다.